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막 꺼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기분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붓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예전보다 왜 살이 찌는 느낌이 들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땀이 많이 나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는데 지금. 네,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갱년기요? 근데 갱년기는 이제 폐경될 때쯤 해서 50대 뭐 초중반 그때쯤 겪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이제 저의 뭐 언니분들이나 아니면 요 지인분들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80대 갱년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그 갱년기라는 게 그러면 50대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50대 지나가는 힘든 증상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세 글자 땡땡땡의 문제인데 그게 뭘까요? 세 글자? 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도비만. 아닌가요?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귀랑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 조금 확대를 해서 큰 귀로 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와. 큰 귀로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네.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하수체는 어디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요 앞쪽으로 찝혀 있듯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도 제가 아직은 호르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잘 모양이 잡혀 있으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여성스럽고 또 남자분들은 남성스러운 호르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대별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에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60대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갱년기 때는 그 50대 초중반 분들이 겪는 증상은요,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요. 그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불균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때 겪으시는 거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호르몬 이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무엇으로 생성이 되냐면 우리 몸의 혈,
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고 더운 증상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해졌구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균형 속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데 그 균형이 또 한 번 깨졌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대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소위 갱년기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데도 이제 활용이 되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거를 붓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페어하는 고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식욕과 관련된 이상이 왔을 때 혈당만 조절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다음에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이상이 오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갱년기 때 겪었던 그런 증상들 또 겪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나이대별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으면서 마치 갱년기가 또 온 것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을 지압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뇌하수체 부분도 그 상위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상하부 부분도 같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잘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원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채워줘야 되냐 이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가야 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분의 섭취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또 들어가줘야 호르몬 생성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50대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서 진단받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약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다른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억지로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랑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고 좀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진단으로는 일단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뭐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가이드에서도 첫 번째는 조금 운동량을 늘리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들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물부터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를 잘 지압을 해줘야 네, 이제 귀 지압을 하시고 평소에는 여기 귀를 계속 눌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마사지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지압하는 거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인슐린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식욕이나 혈당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과 관련된 그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또 지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듣는 걸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본인 각자의 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귀 지압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귀 모양에서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 호르몬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혹시 모양 변형이 생기셨거나 하면은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염두에 두시고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거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괜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부은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좀 개선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신 부분, 신장 부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요관을 따라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고 방광까지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네. 이 귀랑 건강이 연관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그 의학 고서에 보면요, 이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머리부터 여기는 이제 척추뼈, 그다음에 여기는 하체고요, 여기는 심장하고 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소화기, 이렇게까지 우리 몸 전체가 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이제 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네. 귀랑 신장이 관련이 있을까요? 귀는 신장이 반사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신장은 발에도 반사가 됩니다. 발이요? 예, 많이 걸었을 때가 아닌데도 이제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신장이 좀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하고 발, 이 부분이 신장 건강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되게 신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발이랑 신장에 관련이 있다면 좀 등산하거나 뛰거나 이런 사람한테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발을 자극을 해줘서 신장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힐을 신었다, 발이 너무 피곤해진다, 좋을까요? 좋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하면 신장이 망가진다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어서 발을 괴롭히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좀 오래 걸어주는 게 신장에 좋을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뭐 황토길 걷는 것들이 한때 유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발을 지압을 해주는 게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반사학 중에 하나로 이제 귀 반사학이 이혈요법인 거고요. 발 반사학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발의 특정 부분들을 지압을 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귀에서 어느 부분을 좀 자극을 해주면은 신장에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신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몸 전체에서 지금 해독이 일어나지 않고 독소가 많은 상태일 때 그렇게 되거든요. 신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요 귓바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해독에 관여하는 간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래서 간 쪽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이 돼야지 독소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림프 쪽 이 부분도 같이 지압을 잘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발 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용천을 쪽을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아래 신장 부분, 여기는 이제 부신이랑 이제 신장이 있어요. 부신 부분, 신장 부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요관을 따라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고, 방광까지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부신, 신장, 순요관, 방광이 신장 하나에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신장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고깔 모양의 장기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요관은 이제 이 신장에서부터 걸러진 수분들이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서 배출이 되게 되죠. 이걸 하나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좀 네. 신기한 게 지금 그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뭘로 하신 건가요? 네네. 사실 뭐 손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괄사거든요. 이 괄사의 끝으로 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 얘는 이제 성분 자체가 항산화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 자체로 이렇게 피부에 닿게 해주는 것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네랄이 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피부로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사실 영양 상담을 할 때 신기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미네랄을 섭취하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만 잘 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능이 아예 떨어지신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항산화 미네랄 성분으로 발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미량이지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이완시키는 효과, 혀를 자극해주는 효과 이렇게 같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약간 약간 엉뚱한 발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걸로 이제 피부에 좀 어느 정도 그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밤에 잘 때 약간 평소에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잔다던가 하면 좀 이렇게 흡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효과 있어요. 아 효과 있어요? 아 그 효과가 네,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여자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두통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얘를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통증이 줄어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지금 사기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 온열기 형태로 만든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판매되는 제품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배를 지압을 했을 때, 이 성분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마사지 했을 때 통증이 가라앉고요. 또 소화도 잘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소화도 돼요? 네. 이거 거짓말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진짜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이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그 파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파스보다 더 좋죠. 이게 운동하거나 그럴 때 그 네. 약간 근육이 좀 되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부분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인분이 성지순례를 따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 엄청 많이 걷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가실 때 이 귀지압 패치하고 요 달빛 조각 꼭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챙겨가 볼게 하고 챙겨 가셨는데 딸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사실. 언제 그렇게 많이 걸어봤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을 때 지인분이 마사지를 계속 해준 거예요, 종아리를.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이거는 치료기라고. 그래서 그 영상이 제 인스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기야. 이거 그냥 괄사 아니고 이건 치료기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만능이네요. 네. 그럼 발이랑 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장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이거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네요. 그 달빛 조각 괄사라고 하셨나요? 예, 달빛 조각 괄사입니다. 목에 좀 걸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 이걸 구매하면 그 목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원래는 제품이 이것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잃어버리셨다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평생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해봤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드려요. 요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무겁나요? 목이? 이거 되게 가벼워요. 아. 놀라실 거예요. 이거 무게가 한 30g? 30g? 네, 엄청 가벼워요. 와,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셔도 되고, 근데 좀 걸기 좀 그렇다 하시면은 요 파우치에 넣어서 핸드백에 딱 넣고 다니시면 돼요. 그 뭐 커피 마실 때나 아니면 누구 만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이 머리에 대고 네. 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옆 사람도 좀 해주고. 네. 한 번은 또 저의 다른 지인들, 왜냐면 제 지인들이 이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지인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남편분이랑 같이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거를 여행 갈 때 이제 목에 걸고 가셨대요. 근데 이동 시간이 뭐 버스로 막 3-4시간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계속 긁으셨대요. 이렇게. 근데 돌아와서 딱 봤는데 살이 너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서 많이 걸으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했더니 자기 몸무게 하나도 안 줄었는데 이걸로 계속 얼굴 마사지를 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그래서 얼굴이
V라인이 돼서 왔어요. 이거는 사용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여담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뭐 다음 영상에 한번 리프팅 되나 한번 실험해봐도 될까요? 다음 네, 영상에?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다음에는 한번 저희 발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실제 발에다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따로 촬영했던 그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엔 직접 발에 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종아리랑 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아니면 그 제가 듣기로는 약사님이 네. 매달 그 원데이 클래스를 맞아요.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한번 발 시리즈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3시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귀 지압하는 방법, 귀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함께 이제 요 괄사로 어떻게 발을 풀어줘서 이제 신장 기능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종아리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이 부분 해서 괄사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매달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사람이 많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15명까지도 받아봤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좀 봐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8명 한정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이거 경쟁률이 꽤 셉니다. 바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은 이제 자리가 없고요. 이제 다음 달에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에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의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